제목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 출간 유행. 이 당시에도 자서전 출간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사그러들었다가 한 7, 8년 전부터 다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죠. 미시의 역사를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 여기 신임재 씨가 앉아 있는데 언뜻 보니까 탤런트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누구 생각나세요? 강 누구? 강부자 씨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신임재 씨랍니다. 일산에 사는 주부 신임재 씨는 집안 정리가 끝나는 오후가 되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든다. 요렇게, 예, 굉장히 낮은 안지뱅이 책상에다가 종이 노트를 올려놓고 거기다 한자 적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을 쓰려면. 예,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뭐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책상이라야 밥상에 흰 수건을 깔아놓은 작은 안진뱅이 책상이지만 신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집필실이다. 오늘의 주제는 아들의 이야기다. 이제 뭐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주제를 하나씩 잡아갖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근데 아들 하면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옛날 이야기들. 지금 55세가 됐으니까 55세면은 아들은 이제 청년이 됐겠죠. 예.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도 나옵니다. 아들의 방, 요게 이제 제목이에요. 소제목. 아들의 방이라는 작은 제목을 쓰고 나니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필름 끊긴 영화처럼 툭툭 끊어져 떠오른다. 아장거리며 품에 달려들던 아들에게서 나던 달콤한 우유 냄새. 그 아들이 제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되게 귀여웠지. 아장아장 걸어 다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제 바로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 때 쩔뚝거리며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다리에서 본 시퍼런 피멍과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 앞에서 산산조각을 낸 워크맨의 파편들.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냥 단편적으로 딱 읽어보니까 뭐가 연상이 되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상상해서 한번 소설을 써보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들하고? 워크맨 그러니까. 워크맨. 음악 듣는 거잖아요. 그 레코드 이렇게 딱 누르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귀에 꽂고. 옛날에 많이 유행을 했죠. 워크맨을 던져서 산산조각을 냈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아들은 그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3인데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음악 듣는다고 깔짝대고 엄마 속을 썩였다.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있죠. 이 짧은 문장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재수생이었던 아들을 불신검문하던 경찰 앞에서 내 아들이 강도처럼 보이냐? 며 동네 사람이 모이는 줄도 모르고 눈물 범벅되어 소리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즈음 어느새 눈가가 축축해진다. 이제 재수를 했다는 거 보니까 역시나 떨어졌다는 얘기죠. 시험 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또 재수한다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너 강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꼴을 보니까 엄마가 속이 뒤집히는 거죠. 예,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걸 쓰다 보니까 눈물이 흐른다.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정작 글이 진도 나가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빙그레 웃다가 울기도 하는 시간이 훨씬 길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글을 써내려간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1년 동안 썼대요. 1년. 예, 굉장히 끈질기죠.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그 사이 엄마 손을 잡고 쑥을 캐러 다니던 어린 산골아이가 장성한 아들을 장가 보내는 중년의 아줌마가 되기까지 넘었던 삶의 고개들로 채워진 노트가 100쪽을 넘었다. A4 용지 100장. 엄청난 거예요. 저거 책으로 만들면 한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죠? 빡빡하게 쓴다면. 물론 큰 글씨로 쓴다면 조금 더 적겠지만 최소한 250페이지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한 권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자서전으로. 나이 먹으면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언젠가 내 손으로 태워버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는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사 다닐 때마다 짐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내 흔적을 막상 없앤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이제 50대에 들어서 드는 생각들이에요. 40, 50대면 야, 내가 그동안에 치열하게 살았는데 아이씨, 이거 너무 손해본 거 아니야? 내가 꼭 이렇게 살았어야 해? 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후회도 되고 자책도 되고 그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동안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무것도 신경 못 쓰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정의다.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55세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의에 참가를 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뭐 했나. 마침 그때 민예총 문희아카데미에서 하는 자아 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라는 강좌의 광고를 신문에서 발견했다. 유명인들이나 쓰는 자서전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이 쓴다는 게 우스웠지만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광고 문구에 솔깃해 문화센터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신씨였지만 덜컥 등록하고 말았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런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끔 1년에 한 번씩 정도 해서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한겨레 문화센터. 거기서 강좌를 열거든요. 자서전 쓰기도 계속 합니다. 이제 거기 등록했다는 얘기죠. 교실에는 사업가와 교사에서 30대 주부까지 다양한 그렇지만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숙제로 내준 종이 한 장 채울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밤을 새우기도 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밤을 안 새웠잖아요. 그죠? 네. 숙제를 내줬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숙제를 내지 않으면 집에 가서 안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떠오른 기억은 다른 사건들과 잊혀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뭐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서 막 머리만 이렇게 쥐어뜯고 있는데 하나가 딱 생각이 나니까 아, 그 옆에 기억, 그 옆에 기억들이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딸려 나왔다. 그런 거죠. 강좌는 3개월로 끝났지만 신 씨는 두뇌의 창고에서 꺼내온 삶의 조각들을 계속 이어붙였다. 그러다 때로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과도 만났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트라우마 같은 거. 그쵸? 트라우마도 기억이 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니까. 그보다 더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3 시절 이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아들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오해가 생기면서 학급 동료들로부터 나쁜 년 소리 들으면서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이나 왕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왕따 당했다는 얘기예요. 대학 입시에 2번이나 낙방 간 아들과 겪었던 험악한 갈등과 단절은 그저 가슴에만 묻어놓고 싶기도 했다. 그 아들 녀석이 2번을 떨어졌다는 거니까 그럼 삼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삼수를 해서 대학에 갔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자식 교육에도 실패했고 사회 활동에도 낙관 인생이지요. 그러나 정리를 하고 보니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서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왜 멀쩡한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느냐던 남편도 요즘에는 가끔 이 얘기 한번 써보라고 옛날 기억을 환기시켜주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괜히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놈의 자서전이야 당신이 뭐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분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아쉬웠던 나날 그래도 스스로를 만들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그분이 쓴 원고라는 거죠. 6필 원고. 자서전은 자기가 쓰는 자기의 전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성공담이나 위인전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위인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위인전으로 생각하니까 자서전을 못 쓰는 거예요. 자서전은 내 이야기를 그냥 조곤조곤 기록하는 건데 내가 위인도 아닌데 무슨 놈의 자서전을 쓰냐 그렇게 하니까 못 쓴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진정한 의미를 중심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있다. 업적 나열이나 입지전적 성공담 대신 진솔한 자기 고백과 성찰이라는 자서전의 중요한 덕목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이근재 씨 얘기가 나옵니다. 인천의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일하는 이근재 씨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나,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
내가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때 나이가 45이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죠. 45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이 씨는 글이라고는 써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여름 아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보름 만에 자신의 40평생을 25장의 프린트 용지로 뽑았다. 25장이면 꽤 많이 쓴 거예요. 7, 80페이지 정도 나오겠네요. 7, 80페이지. 아쉬움이 많은 만큼 저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 이런 거죠. 이런 거. 하고 싶었던 말. 세상에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살아오면서 이건 참 억울했어. 이거는 좋았어. 이거는 나빴어. 이거는 잘 선택한 일이야. 이거는 잘못 선택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릿속엔 들었는데 이 바깥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쌓여있던 말들이 이제 자서전이란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글로 풀어내니까 쭉쭉쭉쭉 나왔다는 얘기죠. 문장이나 단어에 틀린 것이 많을 것 같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월간 작은 책의 편집장을 찾아갔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덜컥 연재 제안을 받았다. 2달 정도 문장을 다듬은 이 씨의 글은 노동자들의 생활 글을 주로 싣는 작은 책에 지난해 11월부터 13회분으로 나누어 연재되고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사람이 쓴 글도 다듬어서 책으로 내준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 앞에 내용 생략하고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학교도 다니지 말라며 가방을 다 찢어버리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셨다. 나는 도망도 가지 않고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새로 가방을 사주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나는 부모님이 때리면 도망도 가지 않고 그대로 맞는다. 그래서 부모님은 때리고 나서 더 마음 아파하신다. 도망가면 덜 맞을 텐데 하시며, 이런 말들이 이제 이 책에 들어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이 씨는 유년 시절의 기억과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뒤 겪었던 거친 노동 현장과 쪽방에서 살던 무렵 도둑으로 몰렸던 아픈 기억을 점덤한 말투로 기록하고 있다. 아까 그 고3 학생도 강도라고 누명을 쓰고 이 사람도 도둑으로 몰렸다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이 씨는 자신의 글을 보면서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후회할 만큼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서전 안 써본 사람이 이걸 몰라요.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써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말한 게 딱 맞는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뭐 자기개발도 못하고 이렇게 남한테 하대를 당하면서 살았나, 그러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평소에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자기 얘기를 조곤조곤 써보니까 결론이 뭐였냐? 후회할 만큼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서전을 쓰고 난 후에 자기가 느낀 바가 이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서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달리 좋은 일이 생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만 생각하니까 전부가 다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도 많은 성공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종 할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평범한 팔순 노인인 최순종 할머니도 자서전을 출간 준비하고 있다. 1920년 경기도 김포에서 분홍의 막내딸로 태어나 서울의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간 뒤 2남 5녀를 낳고 장성한 맏아들을 가슴에 묻으면서도 억척스럽게 자녀를 키워오며 간간히 기록해둔 사건들과 자녀들이 받아 적은 어머니의 못다한 이야기는 오는 12월 최할머니 팔순을 기념해 친지들의 모임에 나눠줄 예정이다. 보통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들이 있죠. 행사로. 이처럼 회갑이나 결혼식 등 집안의 행사에 소량으로 출판한 주인공의 자서전을 기념으로 나눠주는 것도 새로운 풍속이 되고 있다.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